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오늘 오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반쯤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잇따라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한테 돈 받은 거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받은 돈의 사용처,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진모 전 비서관에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총무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관봉 상태로 건네진 이 돈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일부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소환을 거부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겐 오후 2시까지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손발과 같은 보직을 맡았었던 만큼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하거나 상납받은 돈의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보석의 필요성을 따지는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또 보수단체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가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올 시즌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첫 월드컵 우승에 감격을 맛봤던 스위스 생모리츠 트랙에서 윤성빈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4초 76의 스타트 신기록을 작성한 데 이어 완벽한 주행을 펼쳤습니다. 1722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트랙의 16개 커브를 과감하게 공략했고 매끄럽게 통과했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1분 07초 58의 트랙 신기록을 세우며 2위를 0.42초 차로 멀찌감치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차 레이스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속도를 더욱 높여 1차 때보다 기록을 0.39초나 앞당겨 또 한 번 트랙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 2차 합계에서 2위인 독일의 악셀 융크를 무려 0.87초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이 종목에서 3년 만에 나온 가장 큰 격차의 우승이었습니다. 라이벌 투프루스는 윤성빈의 1초 이상 뒤진 기록으로 3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실력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빈은 올 시즌 7차례 월드컵을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로 마무리하며 평창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혔습니다. 윤성빈은 다음 주 마지막 8차 월드컵에는 불참하고 내일 귀국해 평창 트랙에서 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성화가 서울에 입성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로 서울 시내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됩니다. 첫날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하는 성화봉송은 광화문 광장을 거쳐 잠실 주경기장과 국립중앙박물관, 현충원과 여의도 한강공원을 따라 2개 차로를 통제한 채 이뤄집니다. 오늘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는 어가행렬 이색 성화봉송 행사로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남북은 주말인 오늘 오전에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가동했지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할 실무회담과 관련한 의미 있는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후속 평창 실무회담에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해 아직 북측에 의미 있는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판문관 연락관 채널을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가상화폐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은 노조는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화당국이 거짓 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극심했던 추위 잘 견디셨나요? 오늘은 한파특보 지역이 어제보다는 많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 진하게 표시된 곳곳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추위는 오늘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6.6도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영하 4.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조금씩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앞으로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중부지방은 낮에도 연무나 방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저녁부터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과 춘천이 1도, 광주와 대구가 5도, 전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극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